스카이맨, 김바다. 4. 구름집. 스카이맨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 모니터부터 켰다. 물론 날씨부터 먼저 확인했다. 창밖을 살피고 모니터의 날씨를 검색했다. 햇빛 0%, 구름 100%, 바람 10%이다. 이런 날씨에는 스카이맨도 꼼짝할 수가 없다. 휴식 공간에도 탐사의 공간에도 의뢰인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앞이 안 보이는 이때는 한 걸음 옮기는 것도 위험하다. 현자가 스카이맨을 찾아왔다. 이런 날은 다른 할 일이 있다네. 함께 가지 않겠나? 현자가 아주 부드럽게 스카이맨에게 함께 가자고 말했다. 어디로 가시나요? 가보면 알게 되네. 현자가 앞장서서 지붕으로 올라갔다. 구름이 잔뜩 끼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다. 앞으로 걸어가는데 점점 밑으로 내려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얼마나 내려갔을까? 현자가 작은 집으로 들어갔다. 스카이맨의 눈에는 구름으로 보였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작은 집이었다. 내가 틈틈이 짓고 있는 구름집이라네. 오늘 자네가 좀 도와줘야겠어. 구름집이 작아서 아늑하게 느껴졌다. 현자가 왜 만들고 있는지 궁금했다. 이 구름집은 왜 만드시는 겁니까? 의뢰인들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서네. 의뢰인과 땅의 자식을 소원의 집에서 만나게 할 수는 없지 않나. 너무 높아서 땅의 자식이 오기도 힘들 것이고 이 구름집은 땅과 많이 가깝다네. 현자의 이야기를 듣고 스카이맨은 모든 일을 꼼꼼하게 준비해가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미리 준비하시다니 존경스럽습니다. 아직 집이 허술하니 구름을 뭉쳐서 벽을 단단하게 좀 해주게. 현자가 손으로 구름을 한 움큼 잡아서 벽에다 붙이고 손바닥으로 탁탁 쳐서 다졌다. 구름을 덧붙일수록 벽이 단단해졌다. 현자는 구름을 뭉쳐서 작은 방을 만들고 의자 2개와 탁자도 만들었다. 구름으로 백조도 몇 마리 빚어서 벽에 세워두었다. 마치 백조들이 구름집에 보초를 서고 있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작은 돛담배도 만들어서 벽에 바짝 붙여놓았다. 돛담배는 왜 만들었나요? 스카이맨이 백조까지는 구름집에 두려니 했는데 돛담배를 보고는 의아해서 물었다. 의뢰인의 소원을 더욱 실감나게 이뤄주려고 만들어 보았네. 의뢰인과 땅의 자식이 이 돛담배를 타고 다니면 아주 근사하지 않겠는가. 스카이맨은 이렇게까지 의뢰인들을 배려하는 현자의 지혜에 감탄했다. 이 구름집에서 만날 수 있게 새로 집을 지은 것만도 놀라운데 만나서 탈 백조와 돛담배까지 만들다니. 정말 멋지십니다. 의뢰인도 정말 좋아할 것입니다. 스카이맨은 현자의 생생한 모습을 발견하고 놀랐다. 또 현자의 섬세함을 배우고 싶었다. 다음 날은 날씨가 아주 맑았다. 구름 한 점 없고 바람도 잠을 잤다. 그런데 의뢰인일이 아직 안 왔다. 이미 와서 망원경에서 눈을 못 떼고 있을 시간인데 스카이맨은 은근히 신경이 쓰였다. 무슨 일이 있나? 스카이맨은 망원경으로 내려다보다 학교 수업이 끝날 때쯤 윤혁이를 만나러 갔다. 지난번에 바람 때문에 실패했지만 오늘은 바람이 잠잠하다. 그냥 윤혁이의 상태를 살필 겸 간보기 하러 가는 것이다. 윤혁이는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지 않고 연무대로 갔다. 친구들은 모두 집으로 가는데 혼자서만 가고 있다. 잠시 뒤 윤혁이는 연무대에 앉아서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스카이맨은 모자만 쓰고 내려갔다. 수원 화성 위를 맴돌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살짝 내렸다. 다행히 시계에 입력한 주소대로 정확히 내렸다. 성곽둘레에는 잔디들이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다. 나뭇잎들도 녹색을 머금어 싱그러웠다. 스카이맨은 윤혁이를 금방 찾았다.
전각 안에 있군. 윤혁이는 연무대 전각 마루턱에 걸터 앉아 있었다. 연무대로 구경 온 사람들이 제법 보였다. 날씨가 좋으니까 수원 화성의 경치를 보러 나온 사람들이다. 연무대 전각으로 올라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스카이맨을 힐끔힐끔 쳐다봤다. 스카이맨은 윤혁이 가까이로 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잠깐, 윤혁이 맞지? 먼 곳을 보며 생각에 잠겨있던 윤혁이가 깜짝 놀라서 스카이맨을 보았다. 맞는데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할까? 무슨 이야기요? 스카이맨은 하늘색 구두를 벗고 윤혁이 곁에 앉았다. 먼저 내 소개부터 해야겠군. 난 스카이맨이야. 스카이맨은 자신부터 소개해서 윤혁이를 안심시키려 했다.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처럼 스카이맨이에요? 그럼 하늘도 날 수 있어요? 윤혁이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물론 하늘을 날아다니지. 날개도 있어요? 아니, 모자 쓰고 다녀. 스카이맨은 모자에 묶은 끈을 풀고 벗었다. 그리고 모자를 윤혁이 앞에 놓았다. 모자가 이상하게 생겼네요. 무슨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모자를 쓰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 줘. 진짜요? 그런데 아저씨 어디서 왔는데요? 윤혁이의 질문이 계속 쏟아졌다. 저기 위에서 왔어. 난 저 위 소원의 집에서 살고 있지. 윤혁이는 점점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스카이맨도 윤혁이가 이상한 눈으로 보고 경계하는 게 느껴졌다. 윤혁아, 여기서 뭐하니? 이 사람은 누구야? 공원에 산책 나왔던 윤혁이 이웃에 사는 아저씨가 다가왔다. 스카이맨의 차림새가 눈에 띄게 이상하니까 누구냐고 물었다. 스카이맨을 이상한 사람으로 알고 혹시 윤혁이에게 나쁜 짓 하지는 않는지 감시하는 것 같았다. 아, 네, 아는 분이세요. 잠깐 친구에 대해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요. 스카이맨이 눈짓을 하자 윤혁이가 거짓말을 했다. 난 또 나쁜 사람이 윤혁이한테 접근하나 해서. 무슨 일 있으면 소리 질러. 이웃 아저씨가 스카이맨을 자꾸 돌아보면서 갔다. 네,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아저씨 부를게요. 윤혁이가 큰 소리로 말해서 이웃 아저씨를 안심시켰다. 잘했어. 사실 난 엄마가 보내서 왔어. 스카이맨이 엄마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윤혁이의 큰 눈이 더 커졌다. 네? 진짜 엄마가 보내신 거예요? 윤혁이는 눈물을 뚝뚝 떨구었다. 엄마가 저기 소원의 집에서 너를 내려다보고 계셔. 네가 힘없이 다니는 걸 보고는 무척 마음 아파하셨어. 윤혁이는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고는 스카이맨에게 바짝 달라붙었다. 엄마가 저를 보고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어떡해요? 윤혁이는 못 믿겠다는 듯이 물었다. 내가 사는 소원의 집에는 너를 볼 수 있는 특수 망원경이 있어. 날씨가 맑은 날에는 엄마가 소원의 집에 오셔서 내려다보시지. 진짜 저를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럼, 그러니까 힘내서 씩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또 올게. 스카이맨이 일어섰다. 오늘은 일단 가볍게 윤혁이를 만나보려고 왔으니까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냥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저도 엄마가 아주 많이 보고 싶어요. 엄마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줄까 알아보러 온 거야.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줘. 윤혁이가 스카이맨의 손을 잡고 도와달라고 했다. 스카이맨은 슬쩍 시계에 액정을 보았다. 100%라고 숫자가 떴다. 이웃 아저씨한테 내 정체를 말하지 않았으면 해. 말하면 엄마 만날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어. 네, 알았어요. 그런데 스카이맨은 언제 또 와요? 오늘처럼 하늘이 파랗고 바람이 없는 날에 올 거야. 스카이맨, 여기 연무대로 꼭 와주세요. 엄마한테 드릴 편지 써서 기다릴게요. 그래, 약속. 스카이맨과 윤혁이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